안녕하세요. 저는 혼자서 아들 민호를 키운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어머니지만 제 아들의 행복이 제 삶의 가장 큰 보람입니다. 제 아들 민호는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키가 좀 작다는 이유로 연애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언제나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자신의 삶을 꾸려왔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는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혼자서 힘들게 키운 아이가 사회에서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민호가 어릴 적 저희는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맞벌이를 해야 했기에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민호는 한 번도 투정 부리지 않고 스스로 아침을 챙겨 먹고 학교에 가고 심지어 집안일까지 도와주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짐을 지운 것 같아 가끔은 가슴이 아팠지만 민호는 항상 밝은 미소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할 수 있어요. 10살 남짓한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저희 모자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의 든든한 월급, 그리고 미래가 보장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3년쯤 지났을 무렵 민호가 어느 날 퇴근 후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제가 회사를 그만두려고 해요. 그 말에 저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 왜 그런 결정을 한 거니? 민호는 조용히 자신의 생각을 설명했습니다. 휴대폰 대리점을 차리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업 아이템이었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더구나 사업이라는 것은 언제나 위험이 따르는 법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실패하더라도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이 아니면 평생 회사원으로 살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민호의 결연한 눈빛을 보니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의 인생을 부모가 결정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그렇게 민호는 회사를 그만두고 휴대폰 대리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가게 임대료에 직원 월급, 그리고 각종 운영비까지 감당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때로는 주말도 반납하며 민호는 사업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 노력이 헛되지 않았는지 1년 정도 지나자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단골 고객이 늘어나고 평판도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사업이 지금은 3개 지점으로 늘어났고 직원도 여럿 두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참 부지런히 일했고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았던 것 같아 제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민호의 대리점에 들렀습니다. 가끔 식사를 배달해주곤 했는데 그날도 점심을 싸들고 방문했습니다. 가게에 들어서니 전에 보지 못했던 젊은 여성이 고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밝은 미소로 응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호가 반갑게 맞이하며 그 여성을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저희 신입 직원 수진 씨예요. 한 달 전에 입사했어요. 수진 씨는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민호 사장님 어머님이시죠?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반갑게 인사를 하고 민호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게에 들릴 때마다 수진 씨는 항상 밝은 표정으로 맞이해 주었고 고객들과도 친절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일도 꼼꼼하게 잘하는 듯했고 민호도 그녀의 업무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흔이 된 민호가 집에 들어오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민호가 거실에 앉아 있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결혼하려고 해요.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결혼이라니. 늦은 나이에 시작한 연애였지만 드디어 제 아들도 가정을 꾸리게 되는구나 싶어 눈물이 났습니다. 키가 작고 연애에 서툴러 항상 결혼을 못할까 걱정했던 아들이었는데 이제 누군가와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하니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누구니? 엄마한테 소개도 안 해준 사람이 있었어? 민호가 말하기를 대리점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 수진 씨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몇 번 본 그 단정한 여성이었군요. 수진 씨,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언제부터 그런 사이가 되었니? 민호는 약간 부끄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직원으로만 생각했는데 함께 일하다 보니 마음이 생겼어요. 반년 전부터 조금씩 가까워졌고 지난달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수진 씨는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좋았고 대리점 매출도 그녀가 입사한 이후로 꾸준히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둘이 함께 야근하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점차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겼다고 합니다. 수진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민호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오랜 세월 홀로 살아온 저에게 이제 가족이 하나 더 생기는 것이니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 상견례는 언제 할 거니? 민호는 다음 주 토요일에 양가 부모님이 만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상견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새 옷도 사고 수진 씨의 부모님께 드릴 선물도 고르느라 분주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동안 저는 민호와 수진 씨의 미래를 그려보며 행복한 상상에 빠졌습니다. 상견례 전날 민호가 제 방에 들어와 앉더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많이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려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찡했습니다. 제 아들은 언제나 겸손했으니까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좋은 며느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밤새 설레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치며 내일 만날 수진 씨의 부모님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어떻게 하면 좋은 첫인상을 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드디어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화장도 평소보다 공들여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헤어스타일을 정돈하고 립스틱도 다시 발랐습니다. 민호도 단정하게 차려입고 긴장한 모습이었죠. 그의 이마에는 작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수진이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라고 했어요. 민호의 말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쩐지 긴장이 되었습니다. 결혼이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두 가족의 만남이기 때문이겠지요. 저희는 약속된 시간보다 10분 일찍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한식당이었는데 민호가 미리 예약해둔 곳이었습니다. 잠시 후 수진 씨와 그의 부모님이 도착했습니다. 수진 씨는 제가 본 기억이 있는 단정한 모습이었고 부모님은 처음 뵙는 분들이었습니다. 모두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수진 씨의 어머니는 화려한 옷차림에 고급스러운 가방을 들고 있었고
아버지는 다소 무뚝뚝해 보였지만 인사는 잘 받아주셨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민호 어머님이시죠? 저는 수진이 엄마입니다. 수진 씨의 어머니는 제법 다정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도 반갑게 인사를 드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에는 이미 코스 요리의 첫 번째 메뉴가 세팅되어 있었고 모두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나 간단한 안부를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진 씨의 아버지는 대기업에서 퇴직하신 후 지금은 편안하게 여가를 즐기고 계시다고 했고 어머니는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대화가 오가는 동안 저는 이 가족이 꽤 부유하게 살아온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진 씨의 어머니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는 노후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딸에게 용돈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돈은 노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으려던 참이었는데 그만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이런 질문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들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네. 그게. 말을 잇기도 전에 수진 씨의 어머니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 후 생활비나 용돈을 받을 생각이라면 결혼 반대입니다. 요즘은 노부모 부양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식탁 위로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도 어머니의 말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침묵을 지켰습니다. 저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아직 일을 하고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저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크게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아들에게 손을 벌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상대방의 직설적인 태도에 다소 당혹스러웠습니다. 이 말에 수진 씨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이어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집은 원래 남자 쪽에서 해오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집안에 필요한 살림을 해오려고 합니다. 저는 속으로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통적인 관습을 따르는 것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었으니까요. 결혼 준비에는 여러 가지 관습과 절차가 있고 집안마다 중요시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민호가 집을 마련하고 수진 씨 측에서 살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수진 씨의 어머니의 다음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대신 집은 공동 명의로 해주시고 결혼 후 경제권은 우리 딸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테이블 위에는 갑자기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의 손이 테이블 밑에서 떨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요? 결혼을 앞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이런 식의 조건을 내걸 필요가 있을까요? 공동 명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갈 집이니까요. 하지만 경제권을 한쪽이 가져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더구나 그것이 결혼의 조건이 된다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마음과 삶이 합쳐지는 일인데 이런 방식으로 시작한다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수진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실망, 당혹감, 그리고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내가 만약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우리 결혼 못하는 거야? 수진 씨는 민호를 바라보더니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약간의 당혹감도 있었지만 곧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 조건은 요즘 트렌드야. 결혼하려면 받아들여야지. 그 순간 저는 민호의 눈빛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들이 평생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 결혼하는 것인데 이것이 마치 거래처럼 느껴지는 상황에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아들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해왔습니다. 그런 아들이 이런 식의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묵묵히 물었습니다. 넌 이 결혼 받아들이겠니?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눈빛으로 전해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저는 그의 편이 되어줄 생각이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어쩌면 민호는 수진 씨를 정말 사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일하며 가까워진 사이 분명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단순한 감정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평등한 관계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민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없던 일로 하시죠. 수진 씨와 그의 부모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민호가 이 조건을 순순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수진 씨의 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갑자기. 민호는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따님의 머슴이 되고 싶지 않으니 다른 머슴 알아보세요. 식당 안은 순간 싸늘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도 잠시 대화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당혹감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하지만 민호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습니다. 민호는 제 손을 꼭 잡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에게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희는 수진 씨 가족에게 가볍게 인사를 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초여름의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가벼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들의 결정이 옳았는지 걱정이 되었지만 그의 단호한 모습에서 후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사실 저도 좀 불안했어요. 요즘에 수진이가 자꾸 경제적인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결혼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민호의 말에 제 마음에 있던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고 그것은 참으로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저는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기 위해 하는 거지, 인생을 저당 잡히기 위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비록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아픔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이 더 나은 선택일 것입니다. 그래, 넌 참 잘한 선택을 했다. 저는 흐뭇하게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결혼은 무산되었지만 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저희는 함께 걸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으로 잠들었습니다. 상견례 이후 며칠간 수진 씨는 민호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다가
나중에는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자는 내용이었지만 민호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대리점에서 같이 일하는 것도 어려워져 결국 수진 씨는 퇴사를 했습니다. 잠시 민호가 힘들어 보였지만 곧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 1년쯤 지났을 때 민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진 씨라는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작은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통 지인의 소개로 만났고 서로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잘 맞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민호가 유진 씨를 처음 집에 데려왔을 때 저는 그녀의 밝고 따뜻한 미소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유진 씨는 제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손수 만든 케이크를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어머님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민호 씨가 항상 어머님 자랑을 많이 해서 꼭 뵙고 싶었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유진 씨는 민호와 이야기를 나눌 때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때로는 장난스럽게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일을 응원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함께 세워나갔습니다. 민호가 이전 상견례에서 겪었던 일을 유진 씨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고 했습니다. 유진 씨는 민호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신뢰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가치관과 미래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들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상견례는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유진 씨의 부모님은 소박하지만 정이 넘치는 분들이었습니다. 농담을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나머지는 다 함께 해결해 나가면 되는 문제죠. 유진 씨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 기억에 남습니다. 그 말씀에 민호도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이지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계약이 아니니까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민호와 유진 씨는 모든 것을 함께 결정했습니다. 집은 두 사람이 함께 마련했고 살림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 상의하고 의견을 나누며 균형을 맞춰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일을 계속하기로 했고 가정 경제는 함께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가까운 친지와 친구들만 초대한 자리였지만 모두의 진심 어린 축복이 느껴졌습니다. 민호가 유진 씨의 손을 잡고 서약을 읽을 때 저는 아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후 민호와 유진 씨는 서로의 경제권을 존중하며 평등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집을 마련했고 서로 의지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1년 후에는 예쁜 딸아이도 태어났습니다. 예은이라는 이름의 그 아이는 지금 3살이 되었는데 할머니인 저를 닮아 눈이 크고 웃음이 예쁩니다. 이제 제 노년은 더없이 풍요롭습니다. 가끔 그날의 상견례를 떠올리며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충격적이었고 마음이 아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민호에게는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날 민호가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면 지금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 전 민호가 우연히 수진 씨를 마주쳤다고 했습니다. 수진 씨는 여전히 결혼하지 않았고 몇 번의 연애가 모두 결혼 직전에 깨졌다고 합니다. 그녀의 어머니의 까다로운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을 테지요. 반면 민호와 유진 씨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바탕으로 날마다 더 단단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의견 차이로 다투기도 하지만 항상 대화로 풀어나가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혀갑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일에서 성공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가정에서도 서로의 역할을 존중합니다. 지난주에는 민호의 두 번째 대리점 개업 10주년 기념 파티가 있었습니다. 유진 씨는 자신의 디자인 회사 일정을 조정해 파티 준비를 함께 했고, 예은이도 아빠를 위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제 아들이 얼마나 현명한 선택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요즘 결혼이 다 이런 건가요? 경제적인 계산이 사랑보다 우선시되는 세상에서 제 아들은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결혼은 평등한 관계에서 출발해야 하며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결혼은 오래갈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인생의 동반자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조건도 아닌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사람과 함께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제 아들은 그 교훈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아들 잘한 선택 맞죠?